고령화된 농촌을 지방 도시의 소멸 충남 위험이 지역의 농촌 인구 줄어든 고령화가 청년 세대가 그나마 수도권으로 청년 몰리면서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갈수록 적고 사람이 사라지고 즉 있습니다.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요. 지방 소멸 현상은 더 점차 빨라질 것으로 현실화되고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도시 지역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인구 소멸, 그다음에 그 지역을 비워야 되겠죠.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구기자가 이제 조금씩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이제 낮에 더위하고 구기자 수확 시기가 겹쳐가지고 가장 바쁘고 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보시면은 붉은색 작은 열매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자 봐보세요. 너무 이쁘죠?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걸 수확하다 보면은 보람도 있고 이제 또 농사가 잘 됐을 때는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양군에 다시 귀향하기 전에는 해외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었죠. 남들이 공부하는 만큼 공부를 하고 남들이 대학교 때 스펙 쌓는 만큼 스펙을 쌓아서 남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기업에 이제 입사하는 게 목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4월 말에 다시 청양군으로 귀향을 해서 지금 구기자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최석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청양군은 저 고등학교 이제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타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케이스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한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서울이나 뭐 대도시 지역에서 이제 보통은 정착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2022년 충남 청년 통계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충남을 떠난 이유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 때문에 도시로 나가지만 도시에서의 삶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보고서 마감 기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근 시간 하고 뭐 생활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월급쟁이 말고 이제 좀 제가 주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도와드렸었는데 소소하게 그때 구기자를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더 큰 가치와 좀 더 큰 부가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계산해서 그 판단하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30년간 쭉 살아왔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좀 인생의 전환기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유일한 유기농업 특구이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정말 철학을 가진 농업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좀 저도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홍성을 선택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으로의 귀촌 4년차, 현재 지역에서 로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제 아내 빼고. 심지어 저희 가족분들도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골은 퇴직 이후에 가라, 50대 이후에 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두가 반대를 했었고요. 반대로 저는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곳으로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이미 좀 포화된 시장이라고 보는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럼 나는 꼭 내려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만희 씨처럼 농촌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인구는 23만 5,904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합니다. 꿈을 찾아 농촌을 찾는 청년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저도 직장 다니면서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됐어요. 저런 모습이면 어떨까? 내가 저기에 가 있다면 어떨까? 좀 이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여유 시간도 갖고 아내랑도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일 끝나면 파전에 막걸리도 해먹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내려왔었는데 사실 그런 로망을 갖고 지역에 내려오면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지역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멋진 삶도 살아야 되고 환경 자체가 바뀌는데 사실 그렇게 멋진 것만 하면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도 삶의 현장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선 치열함이 필요하다. 여기다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붓지 그러면 이제 뜬단 말이야. 지저분한 게. 그럼 요거를 싹 건져. 이제 막 돌아가면서 물로 쏘면서 닦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깃바닥 일로 이렇게 넘기면 싹 당겨가지고 여기다 펴면 돼. 여기서 손으로 싹 이렇게 딱 펴가지고 손을 펴서 이렇게 쫙 문질러. 이렇게. 그렇지. 쫙 문질러. 아, 구기자 오늘 노래 좋다, 아리. 참 잘 연결했어. 아이고 아버지 덕분이죠. 아주 좋다, 이거.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올해. 진짜 애썼다, 야. 구슬땀 흘리며 뒷바라지에 도시로 내보낸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농사를 짓겠다니 아버지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 들어온다는 게 조금 좀 안 좋았죠, 솔직히. 웬만하면 도시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골로 온다는 게 지금은 많이 뿌듯해요. 와서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할 적에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을 반기는 건 가족만이 아닙니다. 한때 10만 명이 넘던 청양의 인구는 현재 3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는 충청남도의 시군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남의 고령화율이 20.7%인데 비해 청양의 고령화율은 37%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의 인구수가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저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30년 뒤쯤 사라진다고 판단합니다. 충남의 지방소멸 지수를 보면 청양과 부여, 서천은 고위험 수준이고 금산과 공주는 소멸 위험에 진입하는 등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소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 인구 유입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청년을 데려오기 위해 힘쓰는데요. 충청남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올해 사업이 청년 관련해서 123개가 있고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1,8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930억 원 정도이고요. 일자리 주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직과 창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코칭, 그리고 사업 자금까지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에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20년 1.2%로 줄었습니다.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듯 나오고 있지만 청년들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와서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는 지원금을 줘서 초기에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원금 정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아마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정책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돈만 보고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은 아무리 만들어도 그 친구들이 있는 대도시 지역 또는 중소도시 지역의 어떤 인프라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포함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대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여기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해 나간다.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을 불러내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최석원 씨도 귀농 당시 선배 귀농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층이 좀 많이 유입되면 좋은데 좀 막연하게 오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가지고 진짜 쉽지 않아. 근데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혹시 맛이 어떠세요? 구기자 넣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 비싸니까. 네. 근데 요즘에 미숫가루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구기자 넣어서 이렇게 작업한 게 아주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귀농해가지고 그래도 8년차, 10년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아쉬운 점,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이게 귀농하려고 하는 동생들이 조금 더 준비성 있게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골 생활 같은 경우가 네트워크 없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 했을 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타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이나 젊은 사람들의 그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은 쉽게 또 내려놓게 되거든요. 오늘 특이 하나인가요? 네. 홍성에선 김만희 대표와 여러 청년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 창업가 마을을 일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족한 인프라를 서로가 조금씩 보완해가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이채원 씨는 홍성의 유기 농산물로 샐러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샐러드를 보관하고 유통하는 업무는 김만희 씨가 돕고 있습니다. 네, 이 정기구독 샐러드를 직접 만들고 계신 여기 이채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잘 팔리나요, 샐러드? 네, 저희가 지역에서 나는 채소를 직접 수급해서 바로 신선하게 조리하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재료 수급부터 유통까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쌓고 있는데요. 지금의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홍성에 온 지는 대학교 입학할 때 처음에 왔으니까 한 7년 정도? 네. 저희가 고향이 홍성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프라라고 하는 인맥도 없었고요. 주변에 창업을 알려주시는 선배님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자리 잡기는 힘들었는데 차가 없을 때부터 배송을 해가지고 쏘카를 빌려서 타고 다니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전거도 탔었고요. 자전거도 타고 네.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속에 사람들을 계속 알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점이 저희에게 좀 힘든 점을 극복한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고리가 생겨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되게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착을 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지역에서의 창업들을 좀 더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청년마을이란 거를 운영을 하면서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홍성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성의 청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아 씨가 구상 중인 채소 파우더에 대해 다른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보탭니다. 이 샴푸를 넣어가지고 하루 마시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생긴다. 아니면 얼굴에 생기가 돈다. 주름이 야채를 다 주름이 사라진다. 그런 식의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함께 꿈꾸고 교류할 수 있는 또래들이 있다는 건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시키는 큰 동력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한데 그 시골은 사실 거리가 다 멀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주로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가 딱 그 고립감이 느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동체라는 게 저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5팀 중에 어떤 팀은 이 친구 때문에 남았고 또 저는 이 친구 때문에 남았고 사람이 사람을 엮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고독감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그러니까 뭐 힘들면 사실 자괴감도 들고 이제 혼자 있으면 되게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저희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힘들면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힘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 힘들면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 귀농 귀촌인들은 지역의 문화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도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농촌은 그 요새 청년들이 원하는 놀거리 그리고 문화의 수준이 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문화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많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좀 힘든데 뭐 문화복합시설 같은 거 저희 청양군만 해도 이제 소규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좀 문화를 즐기려면은 보통 도시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문화복합시설이 있었으면은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부여읍의 금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 규암리. 많은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가며 빈 가게와 빈집이 급증했던 이곳은 최근 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버려지고 쓸모를 잃은 빈집은 서점이며 카페, 공방 등으로 변신했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연까지 펼쳐지는데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채워지는 규암마을은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 온 지 6년 된 자원길을 만들고 있는 박경아입니다. 저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늘 저는 문화적인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냥 언제나 문화는 그게 이제 취미가 아니라 라이프였어요. 생활이었던 거죠. 문화가 없는 곳에서 내려와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그들이 내려와서 살게 하고 싶다면, 관계 인구를 늘리고 싶고 소멸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을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저는 문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줄 수 있는 정서들,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힘. 저는 이것들을 간과해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청년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찾아온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어울릴 공동체가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다면 농촌 또한 청년들에게 굳건하게 뿌리 내려 볼 만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다가올 겁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작은 실패에 같이 울어주는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들이 지금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서도 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의 만남을 통해 이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희망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서건 대표님은 이렇게 농촌이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고 또 성장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유입과 청년층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했을 때 같은 마을에 있는 이제 비슷한 또래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선배 농부들이 생활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멘토 역할을 해주는 역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공이나 관도 그렇지만 마을이나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가는 네네. 청년들이 유입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청년 창업을 키워드로 하셔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 읽어내고 계신데 네. 혹시 농촌하고 관계해서 네.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 청년마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농촌하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도시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이 낙후된 곳, 뭔가 가기 꺼려지는 곳,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가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근데 제가 적어도 겪어본 농촌,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는 농촌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내려와서 이런 성장과 가능성의 공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저희 청년마을로 그런 스타트업들의 빌리지를 이 농촌에 만들면서 좀 농촌이 과거에 그런 좀 낙후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진짜 도시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공간인 거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 되게 멋진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농촌이라는 곳이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지방 소멸 위기에도 있는 지역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후대까지도 함께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면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모두 부르는 삶이 숨쉬는 저희가 꿈꾸는 청년마을은 더 이상 소비되는 농촌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저희 미래세대 청년들이 좀 그들만의 시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농촌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용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근한 그대가 떠오르고 언제나 이곳에 또다시 거슬러